통일교로부터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받았다. 시계 2개도 건네줬다. 윤용호가 이렇게 진술을 했지요. 그 당사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일단 해양수산부 장관직까지 사퇴하고 한번 제대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아주 크게 걸려 있죠. 해양수산부를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 또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가장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돌아가신 형님 이름이 윤영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불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전재수 장관의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딱 겪으면서 우선 권성동에게 건네졌다는 1억 원 있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은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그거는 뭐 수사 결과 나왔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전재수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4천만 원 특검에서 이미 얘기했다. 한겨레와 JTBC 보도했잖아요. 과거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온 재벌들 다 동원해서 수천억 원까지 갔었던 차떼기의 그 악몽이 그대로 다시 떠오르는. 그래서 여야를 상관하지 않고 통일교라는 집단이 얼마나 전방위적인 돈 로비를 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드러난 권성동과 전재수 뭐 하나는 의혹이고 하나는 이미 사실 규명이 됐고 이 둘에만 과연 그치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까 앵커께서 쓰나미급 충격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예. 일단 전재수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 이걸 놓고 이제 그러면은 혹시 의혹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왜 사퇴까지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책임 있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인걸 소장님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보통 사실 무근일 때 꿋꿋이 버티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배수를 딱 치고 내가 당당하니까 논란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되겠다는 측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우리 청장님들께 항상 올 때 사전에 그래도 취재는 좀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부산 지역에 친한 지인들 몇몇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100% 전재수는 그럴 일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통일부가 부산 지역에 공을 많이 들었거든요. 일본과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지금 공개된 행사장에 간 건 포착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행사장도 갔고 일부 인사는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논란이 불가피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수부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느니 단 한 푼도 받지는 않고 부적절한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불가피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상처가 되고 해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되지 않게 해서 과감하게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돈 문제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특히 정부 여당에 이제 막 로비가 몰릴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투명하게, 이재명이 맨날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10원짜리 하나 받지 말아라, 그런 자세로 혹시라도 저기 마음이 해해진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걸 강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김박박디라라님,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답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단호히 맞서면서 정부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저 강직함은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답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재수 장관은 내가 장관직으로 있으면서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장관을 가지고 있으면, 장관직에 있으면 수사도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 떳떳하게 받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2018년도에 뭐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2018년도에 뭐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 참석하고 같이 뭐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가 그렇게 과거이긴 하지만 뭐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까지 어떤 뭐 전달을 할 때 본인이 나중에 이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다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현금이 갔는지, 어떤 식으로 뭐 구입을 했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시계 2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구입했는지,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뭐 의혹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 당시 그때 2018년도에 같이 함께 참석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은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이 나오는 정치인들은 전재수, 정동영, 나경원, 김규환, 임종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윤경호 소장님, 저는 이번에 특검 수사 약간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불만인 게, 일단 윤영호가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줬다라는 진술을 지난 8월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다 밝혀야죠. 밝혀야죠. 저는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때 내가 다 얘기했는데 국힘당만 조사하고 민주당은 봐주더라, 법정에서 이야기하니까 특검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했는가, 이런 의혹을 사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을 적용을 할 경우 공소시효 7년이라는 아주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그 주고받은 시점, 그게 뭐 2018년 7월, 8월, 9월로 연결되는 그 언저리니까 이번 9월로 딱 7년이 지나버리는, 그래서 그걸 뭉개다가 이제 깠다. 그러나 정작 지금 경찰의 특별수사팀 만들고 넘기면서는 뇌물죄를 적용해서 15년으로, 이럴 바에는 왜 이걸 뭉갰느냐. 그래서 결국 이 건이 불필요하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중기 특검이 일을 더 키운 꼴이 됐다. 선택적으로 발표하고 선택적으로 발표도 아니에요. 만약에 특정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안 했으면, 한겨레와 JTBC에게 먼저 나오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 뉴스토마토로 이어지는 후속 보도까지 나올 수 있었겠느냐. 민중기 특검은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놔도 신뢰를 상당 부분 잃어버리는, 매를 스스로 번 꼴이 돼서 이 건은 앞으로 생길 그 파장 더하기, 특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아주 치명적이다는 생각 듭니다. 왜 통일교 쪽에 윤영호가 이렇게 폭로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체로요, 정치인들한테 주는 뇌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 성과 그리고 또 승진 이런 욕심에 그렇게들 많이 해왔어요. 야, 3선 이상 하나만 불어. 그러면 너 풀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중진 정치인들 뇌물수수 의혹 딱 이거 하나 터뜨리고 승진하고 막 그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 줬다라고 스스로 불고 나왔을까? 이건 참 궁금하거든요.
그 의도가 뭘까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왜 이랬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 자체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력으로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수사 범위가 특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발견된 그런 거는 이제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사가 종료가 될 때 정리를 해서 이첩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게 아니고 이첩을 하면서 이게 또 보도가 된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특별수사 뭐 전담팀까지 꾸려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특검 자체가 뭐 이 부분에 수사권이 없었다는 점, 그런 점은 하나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신 변호사님 설명이 맞습니다. 아마 저는 뭐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특검이 정무적 판단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김건희 특검인데 하다 보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강조하듯이 헌법상 정교분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아주 악의적으로 정치권을 매수하려 했던 통일교 게이트라는 측면이 동시에 부각됐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김건희 특검 중간에 이건 우리는 김건희 특검인데 사실은 통일교 게이트라는 감당 못할 지금 이슈가 됐다. 그래서 솔직히 밝히겠다. 권성도를 구속 기소하면서 야당, 그러니까 당시 야당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시절이 그때는 야당이니까 야당에 대한 진술 나왔다. 근데 여당 진술 나왔다. 통일교가 여야 할 것 없이, 원래 사실 이 사회비 집단은 여야 할 것 없이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주로는 집권 세력이 접근하지만 국민들 예상대로. 그래서 뭐 A, B, C, D, E, F 등의 진술이 나왔다라고 그때 밝혀버렸으면 이번 논란은 최소화됐을 텐데. 그리고 그때 우리 수사 범위가 김건희 비리랑 연루된 거다. 도중에 물론 확인된 범죄도 있지만 이 부분은 통일교 같은 성격이 있어서 권성동까지는 기소를 하고 권성동 건지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경찰에 수사 통보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깔끔할 뻔했다. 남은 기간도 그런 부분은 전 민주국 특검이 국민들께 일면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해명할 거 해명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요, 당장 이제 국힘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할 만한 그런 먹잇감이 된 셈이고,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이제 뭐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하려면은 장관직은 내려놨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미리 온 거지만 이것과 연루가 됐기 때문에 여론은 갈립니다. 이래가지고 시장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지금 빨리 털고 출마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일단은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경찰로 수사가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윤영호 씨를 만난 적은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을 때가 아니고 2021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야인으로 있을 때, 이때 친구들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를 잠시 들러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이 한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얘기를 나눴다. 차담 후에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에 승합차에 동승해서 전주로 귀향했다. 당시 윤영호를 처음 만났고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학자는 만난 적도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이것을 오랫도록 긍지로 여겨왔다.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우리가 이제 기자로 있으면서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거 보면 뭔가 있네?
하는 거 보면 정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어때요? 예. 일단 신뢰는 갑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거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특히 시계 같은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의 경우도 왜 장관직을 내려놨을까? 4천만 원 돈은 개인이 그걸 유용했다? 이거보다는 아마 당에 전달을 했거나 또는 뭐 다른 용도로 공적으로 흔히 말하는 썼을 가능성. 그러나 두 개의 시계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는 거 보면 그 부분이 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느낌. 근데 정동영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을 기소하거나 또는 권성동을 수사했을 때 그때 이 얘기를 같이 꺼내놨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통일교라는 집단이 여야에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로비를 했더라라는 얘기를 그때 했어야 딱 맞는 거였다라는 아쉬움이 더 드는데요. 정동영 장관의 경우는 그가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특히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그리고 공적으로 엮여있는 관계 때문에 아마 그가 창구로 활용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점을 적시하면서 천정궁이라는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를 그냥 방문 잠시 했던 것뿐이다. 한 학자 안 만났다. 이 얘기. 여기서 더 뭐가 나온다. 그러면 정동영 장관도 거짓말한 거 하나 가지고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 장관의 얘기는 여기까지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치는 처신이 매우 중요하지요.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가려서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참 육군 대장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자기 절제를 열심히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존경할 만하더라고요. 자기 절제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일단 여군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을 열어놓게 하고 단둘이 만나지 않고 반드시 배석자를 앉히고 민간인이 찾아오면 반드시 옆에 누군가를 앉히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육군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은요. 안 만날 수 없죠. 사람 만나는 게 정치인데. 그런데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하고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약 국무총리 후보가 됐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 상당히 그때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이제 막 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총리 못 해보고 그만뒀습니다. 청문회 때 낙마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박연차 회장 만났냐 안 만났냐?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같이 있는 사진이 딱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로 가는 겁니다.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신이지만 처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과의 싸움에서 지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당장 민주당을 겨냥해서 막 지금 터져 나오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통일교에서 제기한 걸로 지금 민주당 정부의 장관 2명이 지금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국감 중에 쿠팡을 만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건 처신의 문제입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인데 이거 잘 밝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백혜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 또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죠. 이게 다 민주당의 악재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란을 정식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듭니다. 먹구름이 막 밀려와요. 이거 잘 대처해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위기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정말 잘해왔거든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데 지금 이제 연말 6개월을 좀 지난 시점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통일교 게이트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만 이렇게 저렇게 했을까 저도 약간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까지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음습하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놈들이 개입했구나.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이참에 위헌적인 반사적인 종교 집단 자체는 해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라면
해산 절차도 연구를 한 건 너무 잘 대응한 것 같고요. 민주당은 정말 비상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회장 만나러 갔는데 사실은 변협 간부인 쿠팡 임원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변협 부회장이니 변협의 이사니까 같이 온 거라는데 알고 봤더니 당시 쿠팡 임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영교는 정말 이건 억울하다 했는데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서영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근데 본인은 아예 대표를 만나버린 거니까 이건 변협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대표를 직접 만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보니까 정치공작이라는 식으로 비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만나는 거라고 했는데 맞죠. 정치인 누구나 만나야죠. 찾아오는 사람 웬만하면 만나야 되는데 쿠팡은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 연루설 2명, 그다음에 그 임종성 전 의원 연루설, 물론 여러분 국힘당의 나경원과 김교환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구속까지 됐고 이로써 권성동은 저는 돈 받은 건 매우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아, 통일은 정말 악착같이 했구나. 이해할 것 없이. 그래서 권성동은 확실해졌는데 부디 정동진 전재수는 금품 수수만은 사실이 아니기를 빌고 민주당은 비상을 때려야 된다. 그리고 범진보개혁 세력들은 다시 한번 같은 범진보 개혁이어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감시 견제를 세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정의련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좀 회초리를 함께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처신 얘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처신 잘 못한 겁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뭐 때문이냐. 아 그래 그러면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뭐 자기 방어로 부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좌관을 앉혀도 좋고 뭐 열어놔도 좋고 뭐 좀 밖으로 좀 보안을 지켜줘야 될 생각 같으면은 뭐 녹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한다든지. 그런데 그 만난 시점이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에요. 그 쿠팡 문제가 지금 항상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서울 여의도 호텔 식당에서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랑 같이 왔는데 오찬 중반에 부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떠난 다음에 둘이 단독으로 또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2시간 30분 동안. 이거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많이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 SNS에 또 반박을 했는데 그 만남 자체가 비공개가 아니라 100% 공개 만남이었다. 그리고 당시 자리에는 사장 포함해서 직원들 4-5명 같이 나왔는데 이 만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까지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7월 16일에는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후속 보도가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4-5명이 같이 나왔다가 다 자리를 비워서 중간에는 단둘이 남았다고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단둘이 앉아있는 자리는 없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 게 쿠팡 물류센터 방문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 다시 들어와 봤는데요. 쿠팡 물류센터는 왜 갔냐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우리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 뭐 저희들도 가서 항의 방문성, 점검 방문성 간 거거든요. 왜 7월에 갔냐? 이거는 잘한 거라니까요. 이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폭염 앞두고 사람 계속 죽어나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만나야죠. 차라리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나자 이러 원내대표 불러서 그래 마침 점심시간에서 도시락 오찬하면서 왜 이렇게 요즘 사람 죽어하고 개인정보 보안 이때는 물론 이제 대규모 그 해킹 사태가 있기 전입니다만 그런 걸 단단히 따졌다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뭐 비밀 미팅은 아닐 겁니다. 그 호텔에서 뭐 5-6명이 모였는데 그걸 비밀 미팅이라고 하긴 그건 김병기 원내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 굳이 여기가 서여의도잖아요. 우리 정은TV에 있는데 페어먼트 호텔은 동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호텔이잖아요. 그 식당도 그런 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차라리 국회 앞에 어디 의원회 간 식당이든 아니면 국회 앞에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열린 식당에서도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둘이만 시간을 가졌다는 그 점에서 어떤 해명을 해도 못
게 되죠. 특히 지금 단독 대표로 남아 있었던 박대준이 전격 사의를 왜 지금 갑자기 그만둬요? 사후 처리해야 되는데 김범석이는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고 김범석이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났다고 하는 민모라는 이 부사장, 이 친구의 역할이 사회공헌위원회라고 탈은 뒤집어 썼지만 대관 로비 창구였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 민이 만났을 때 과로 노동자들의 죽음, 그것 때문에 만난 거냐. 그래서 앞으로 여론이 악화될 거에 대비해서 뭐 국회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냐, 아니면 이미 그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걸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와서 상의를 한 거냐, 이걸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밝히겠습니까? 또 하나, 둘이만 만난 자리인데 거기서 나 전혀 얘기 안 했다, 쿠팡에서 그런 얘기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한다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까 처신 잘못했다는 말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 아마 김병기 입장에서는 비밀의 동이란 말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통은 이렇게 로비를 많이 하는 집단이 오면 자기 정책보좌관이라든지 한 2-3명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어야죠.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도 필요하면 올바짱께서 녹음 좀 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약간 뭐 좀 째째 보인다면 어쨌든 우리 보좌관들도 배석해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해서 이런 조치는 했어야죠. 저는 비밀의 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호텔에서 만났어요. 5-6명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비밀의 동은 아니었더라도 이 CBS 노컷뉴스처럼 다 배석자 없이 1대1로만 잠깐이라도 있었다 룸 같은데,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건 정말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예. 이 세상에요, 정말 그 뱃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요. 자, 쿠팡이 국감을 한 달 앞두고 그것도 대관 업무를 보는 부사장을 데리고 여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요. 그런데 평소에 그 원내대표는 깐깐하기로 소문나서 이거 돈 일절 한 푼 안 받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아예 만나자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정치는 드려야죠.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고급 호텔에 식당 잡아놨습니다. 그래 가는데 누구 같이 오신 분, 나 혼자 왔어. 그리고 딱 식사하다가 부사장이 나갔어. 그럼 둘이만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쿠팡의 사장이 그 뭐 좀 도와주십시오, 뭐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나 좀 안 주려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처신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제는 그런 정치를 하는 때가 아니올시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지금 민주당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기 전에 민주당한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경고를 했느냐. 자, 내란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법원 탈만할 수 있느냐.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내란 전담재판부 미리 하고 만들려면은 논리를 쫙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된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부랴부랴 결국은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내란이 제대로 종식이 안 되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으로 갑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 거 보거든, 우리가. 대통령 혼자 하냐? 너네 뭐 하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안 나오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너네나 내란 놈이나 똑같네 이렇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웬만하면 민주당 안 좋은 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행여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 봐. 그런데 지난번에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청탁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 문자 공개당하고 왜 김남국이가 사표 냅니까? 누가 잘못한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내란 종식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이제 지방선거에 매진해서 완전히 저자들을 끄집어내고, 이제 정말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내란 종식은 허구한 날 뭐 지금 시간만 끌고 있고, 터져 나오는 게, 여당 뭐 돈 받았네, 뭐 청탁 관련해서 뭐 했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백혜령이 심어놨는데 둘이 싸움질이 나고 있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먹구름이 막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감을 느껴야죠. 근데 지금 원내대표까지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지금 민주당은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통일교 문제는 이걸 빨리 털지 않으면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거 매듭 짓는 가장 최우선 방법은 뭘까요, 영경호 소장님? 수사 빨리?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경찰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니까 국가수사본부더라고요. 국가수사본부조차도 잘못하면 뭐 도매금으로 신뢰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오는 대로 즉각 투명하게 바로바로 공표를 하고요. 물론 뭐 수사 중간 과정을 다 공표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또 하나 추가로 새로운 이름이 하나라도 더 나오는 거, 이것도 중간 발표를 하더라도 막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여야 누가 많다 적다 이런 것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재수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 지금 절대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얘기는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통일교 사건 관련해서는 가능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긍정 아닐까.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한다,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지금 뭐 먼저 매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그나저나 이 백혜령 경정하고 이문정 검사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일단은 정리를 이제 검찰에서 하려고 하는데, 백혜령 경정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문정 검사장 다 이것도요, 일반 검찰이 그렇다면은 뭐 너네들 역시 뭐 그럴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문정 검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백혜령 경정하고 싸운다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이문정 검사장이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로 백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됐다, 이렇게 지금 백혜령 경정이 계속 반박을 하는데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그동안 백혜령 경정 쭉 지켜봤는데 좀 말이 좀 오락가락해서 내가 많이 좀 당황했다. 그래서 너무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거칠다라고 충고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나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항상 나한테 묻는다. 첫 번째, 확실한가? 두 번째, 입증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방어할 수 있는가? 넷째, 견딜 수 있는가?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나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표현이에요. 백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백경정 너는 지금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백혜령 경정은 오히려 이문정 검사장이 주제가 넘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면서 뭐 조서에 나온 인물까지 이름까지 다 공개를 하니까 이제 검찰이 공표규칙 위반으로 이제 조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백혜령, 이문정 이렇게 나섰으니 마약 수사와 관련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지 했는데 중간에서 삐끗해요. 근데 계속 백혜령 경정은 검찰 이문정도 못 믿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신유진 변호사,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뭐 공개된 사실에 의하면은 뭐 임지검장이 먼저 느낌과 추측을 구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께서 이제 백혜련 경정께서 경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일단 수사는요, 증거를 갖고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수사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추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추측의 영역을 넘어서 수사를 할 때는 그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증거가 지금 이미 산일돼서 증거 잡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세관 직원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상 그 당시에 마약 밀수를 그렇게 많이 몸에다 달고 오는데 세관 직원의 도움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세관 직원이 이렇게 태워줬다, 도와줬다, 뭐 안내해줬다, 이런 이야기들 다시 돌이켜보면은 세관 직원이 어떻게 뭐 돈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통화 연락을 했다든지 그런 증거는 없이 세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실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은 좀 그 가볍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이냐. 아, 백혜령이 너무 오버하는데? 이런 시각. 또 하나는 뭐야, 이문정 너도 검사였어 결국? 뭐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이제 단순화하면 갈리는 거거든요. 안진걸 소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게 제가 쭉 우리 애청자들의 의견을, 그다음에 우리 진보개혁 중도 우리 유튜브들에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백경정님 응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요, 한 30-40% 정도는 아니 정말 너무 주장만 있고 입증이 안 되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서로 막 싸우고 하면서 해야 돼? 하는 우려가 상당히 퍼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회 이슈 전문가들은 백혜령 경정님께서 사실 이외에 추측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일단은 첫 번째 제 원칙은 백혜령 경정님이 충분히 수사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여전히 응원해 준다 봅니다. 다만 여러분, 백혜령 경정님을 응원하더라도요,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막 주장이라든지 의혹 제기를 하신다, 그런 부분은 애정을 가지고라도 그건 아직 입증이 전혀 안 됐다면 또는 입증이 까다롭다면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김건희가 뭐 상상을 초래했기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란 자금으로 마약 밀수를 했다, 이런 주장도 이제 하셨는데 저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투쟁을 하는 사람도 그런 주장은 쉽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당 근거를 파악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건 정말 중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폭날 때도 얼마나 제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막 너무너무 쉽게 터져나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백혜령 경정님은 제가 응원하고 옹호하되, 그러나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분에 대해서는 경정님과 경정님 측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